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김세만 대표가 익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김세만 대표는 관광공사 출신답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 역사를 소재로 한 일본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밝혀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익산 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세만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빠릅니다. 네. 그동안 100일 동안 익산에서 사시면서 익산에 대한 느끼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익산 신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네. 백제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연배에서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서特色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역 어떤 차별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또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은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제가 정말 문화관광재단 대표에 제가 처음 취임할 때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익산을 둘러다 보니까 아주 넓은 논밭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른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익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넓은 논밭뷰. 특히 춘포 지역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정말 일품입니다. 논밭 배경을 바탕으로 한 그 석양. 아주 일품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00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100일 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언론인들도 좀 뵙고 또 역사학자분들도 만나 뵙고 익산에 대해서 또 깊었던 만에 대해서 또 많이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일본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백제의 왕도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 마케팅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관광공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 지역 지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또 일본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 우리 한국에 또 유치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여행사인데 라쿠텐이라든지 롯데 JTB라든지 그런 또 여행사들 만나서 또 백제의 왕도 익산을 상품할 그런 또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상품을 기획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관광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그런 경력이 눈에 듭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발전 대표로 취임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이거나 관료 출신 아니면 이제 문화 관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제 관광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신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광공사 이력이 익산 문화관광 발전에 어떤 점에서 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는 제가 있었던 전 직장은 한국관광인 콘텐츠, 한류 콘텐츠, 넓게는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국가 마케팅 기관이죠. 그 제가 주로 일본 쪽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오사카, 센다이, 나고야 지사장을 근무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상 일본의 마케팅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또 지자체, 여러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여행사들과 상품 기획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백제의 왕도 익산을 일본에 알리는데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관광 시장에 진출해서 우리 익산의 백제 역사를 소재로 한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 대표는 이 뭐 일본 관광 뭐 진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 문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역시 이제 취약한 것이 이제 이 문화 관광을 발전시키고 특히 이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이러이런 점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그 익산시하고 업무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 이미 익산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종교 성지 상품이라든지 아가페, 고스락 등 또 여러 가지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시티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열심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더욱더 외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근대 역사관 또 문화예술거리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일본에 알리는 것과 함께 저는 또 익산의 또 초등학교 또 그런 학생들이 또 익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역사 상품들도 뭐 익산의 초등학생들한테 잘 알리면서 어릴 때부터 익산에 대해서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참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제가 논밭뷰가 아주 멋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 몇 번을 돌아봤습니다만 아주 넓은 나대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클린 차박 캠페인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하게 익산을 저 수도권에 있는 또 우리 내국인들에게 알린다면 차박하러 익산에 와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유적지라든지 야경 등등을 보면서 익산이 또 국내적으로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논밭을 배경으로 해서 푸른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 차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요새 표현은 한 바로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경관광 넓은 지역, 생태 그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김 대표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 또 특히 일본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일본 시장을 어떻게 개척을 할 계획입니까? 먼저 제가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백제의 왕도 익산을 일본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제의 왕도 익산, 백제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자는 겁니다. 제가 막연하게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익산에 와서 역사학자분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스카 문명의 시초가 그 뿌리가 바로 백제의 왕도 익산에서 나간 겁니다. 5세기, 6세기, 7세기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백제 하면 뭐 공주, 부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아스카 문명의 뿌리가 백제의 왕도 익산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일본에 급하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익산의 역사학자 분께서 교수님이 백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익산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거기 일본 분들이 한 80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대담을 나눠보니까 백제의 왕도 익산에 대해서는 몰랐다.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백제의 왕도 익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향수도 있고 알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데 익산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백제의 왕도 익산에 대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백제 익산이 백제 왕조였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정말 몰랐던 것을 예, 새롭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흥미를 느낄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김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행사랄지 그리고 일본의 관광 기관이랄지 이런 거 좀 마케팅 네트워킹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익산 백제 왕도, 백제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한 그런 흥미를 느끼고 있고 이 관광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랄까요? 지금 뭐 성공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어떤 그 감은 좀 어떻게 오는지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실현 가능성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예, 감이 아주 좋게 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2, 3주 전에 그 일본 큐슈 지역에 다자이후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교양 강좌가 열렸는데 원광대 그 교수님이 가서 백제 이야기 익산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장에 참여해서 교수님 강의도 녹화를 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는데 야 정말 백제 왕도 익산 오늘 강연에서 나오는 거 현장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에 후쿠오카 큐슈 지역에서 익산을 방문한 상품 기획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자료들 제공하고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9월이나 10월, 11월 조금 시원해지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익산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백제 이야기 익산을 주제로 한 그 강연 콘텐츠를 제가 동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일본 전국 지자체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민 교양 강좌 프로그램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관광공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사를 통해서 일본 전국 지자체 그 시민 교양 강좌 네트워크에 지금 백제의 왕도 익산에 대한 이야기 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지자체로 아주 다양하게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장기적인 그런 포석을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을쯤이면 일본의 관광객들이 이제 첫 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갈수록 이제 야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도 이 야간 관광을 하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성행하고 있다고 벌써 하고 있는데요. 익산도 문화재 야행이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야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몇 년 동안 이게 문화재를 소재로 한 이 야행 프로그램이 좀 단순하지 않느냐 한편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대표께서는 이런 그 문화재 야행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야간 관광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구상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재 여행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올해 4월 말인가 저 익산에 와서 문화재 여행할 때 왕궁유적에 직접 가봤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냥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를 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이제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익산시에서도 지금 익산역과 앞에 중매서 시장이죠, 그죠? 전통시장이 있죠. 그 부분으로 지역을 활용을 해서 야간 시장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저희 익산문화관광재단도 조금 더 세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지에서 익산을 방문하게 되면 익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익산에 왔다. 그럼 시간은 뭐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익산역 앞에 있는 그 중앙시장에서 1시간 정도 안에 무엇을 하고 가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그 안에 짜리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특히 이제 야간에 오시든
뭐 주간에 오시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예,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만나보니까 야 익산은 별로 좋은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익산에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모르고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직원들과 같이 익산에서 꼭 해야 될 것 5가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시험 관계상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게 된다면 외지인이 익산역에 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방문했을 때 첫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익산 중앙시장에 가게 되면 철길 옆 골목 책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컬 편집샵도 있고 복합 문화공간이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을 방문하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엔 또 짬뽕 라면 아시죠? 그죠? 네. 불락 라면집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맛을 보고 가게 하고 또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네. 아트센터 안에 여러 가지 그 룸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는데 그 안에 몽환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몽환의 방이요. 예, 네. 거기서 아주 그냥 환상적인 그림을 그 벽에 그려놨는데 그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또 디지털 파사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환상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무거운 캐리어를 또 아트센터에 또 맡기고 또 네. 가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고 물론 SNS로 홍보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익산역에 왔을 때 익산 안내센터에서 그 워킹맵 네. 1시간 2시간 거리에 익산역 앞 중앙시장에 가서 중매서시장에 가서 먹고 마시고 뭔가 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마룡이 굿즈를 산다든지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워킹맵을 저희들이 1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워킹맵을 만들어서 또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관광객들의 어떤 흥미를 끄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잘 소개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산적인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리는 것이 때문에. 중요하다. 예. 네, 우선 이 지역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려고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좀 우리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먹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상당한 그 관광 흥미를 유발시키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자긍심이 필요하겠군요. 말씀드리자면 익산을 자랑하면 익산이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자긍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꿰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역시 이제 지역 관광에 관심은 문화 예술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지역을 제대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상품이면서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이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이 지역다움을 만들 수 있고 이 지역다움을 또 관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타칭 관광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오니까 문화예술인들 분들께서 너무 관광적으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하고 또 걱정 어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문화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광공사 근무하면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일본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의미가 그 지역의 문화예술 위에 관광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서 익산의 문화예술을 알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화 관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관광 프로그램 가운데 익산의 문화예술 공연들이 같이 이제 결합하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 예를 들면 주말에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의 유적이라든지 아주 주말에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 프로그램들 그런들과 같이 융합이 될 때 정말 훌륭한 그 익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외지인들 많이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익산의 문화예술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익산의 문화예술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익산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체가 관광객들한테는 충분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군요.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일본에 있으면서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익산에 와서 그 익산의 그 예총 예술제라든지 네. 또 시민의 날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또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예술제 가서 보니까 상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라도 익산의 또 문화예술 홍보단, 백제 문화예술 홍보단을 구성해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하등의 그냥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작품들을 문화예술 능력을 익산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네, 네. 이제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동 축제가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올해 축제는 예년과 좀 다른 점 이런 걸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점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올해 취임하고 와서 그 서동축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탄탄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너무 서동공원 안에 네. 한 13만 여평 됩니까? 제곱미터 됩니까? 한 4만 평 정도 되죠, 그죠? 네. 그 안에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범위가 예, 좀 좁혀 있다. 좁다. 그래서 저는 서동축제 분위기를 익산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해서 올해는 다 손은대지 못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무왕제례 네. 같은 것을 익산의 중심, 익산역 앞에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서 지금 익산역 앞에서 무왕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상징인 의미에서 29개 읍면동 그 뭐 주민들이 네. 몇 명씩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중앙시장을 또 거니는 유등을 앞서고 또 네. 치타대 그리고 대표단과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또 짧지만 중앙시장을 거니는 퍼레이드도 네. 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년에 없었던 서동이 어린이지 않습니까? 네. 서동 축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중심으로 네. 가는 축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보더라도 어린이를 주제로 한 축제는 없습니다. 보니까 네. 요즘 전부 다 각 가정마다 어린이가 중심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린이 합창단을 한번 개막식 무대에 세워보자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작년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동공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좁기 때문에 네. 교통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석 그 단지 네. 그리고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외지 넓은 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서동축제장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분께서는 올해는 차를 직접 가지고 서동공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등 아주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들이 5분,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서동공원 축제장으로 아주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셔틀버스를 활용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서동축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서동축제에서 조금 더 좀 즐기실 시민들께서 좀 즐기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서동축제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한민속예술제에서 2004년부터 서동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서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년이 되는데 그래서 개막식 때 그것을 기념한 아주 또 성대한 또 불꽃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불꽃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제 키워드가 용감한 서동, 씩씩한 서동, 컬러풀 서동,
어린이들이 집안에서만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와서 어떤 무사놀이도 하고 네. 성벽도 쌓고 활 쏘기도 하고 투어도 하고 하는 아주 그런 재미있는 어린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시간이 되게 되면 또 서동공원 바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아주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리는 네. 또 그런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이거 댄스 파티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 플래시몹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오금산 금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캐기요? 예, 네. 이거 모래서 흙 속에 캡슐을 넣어가지고 캡슐 속에 캡슐 찾는데 어느 캡슐 속에는 금 한 동 골드바가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아주 재밌는 또 게임도 있으니까 어린이들 중심으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대에서도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축제도 즐기고 예. 금도 예, 예. 캐고 예, 예. 이런 흥미 있는 그런 요소를 넣어서 예. 축제를 구성했군요. 또 한 가지 네. 주무대에서는 그 익산의 나라들들한 또 그 허준이 익산에서 왔었지 않습니까? 네. 도문대자기라고 네. 말하자면 뭐 조선시대 그 미슐랭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또 국악 퓨전극인데 네. 한번 연극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상하시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허균 선생의 도문대작 공연 예. 프로그램도 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으로 예, 만들었다. 예, 그리고 또 9월 16일 날 다행히 또 미륵사지에서 전국 노래자랑 대회도 열립니다. 네. 그것도 구경하시고 노래자랑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셔틀버스를 타시고 저녁엔 또 서동공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아주 그냥 서동축제를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예. 되면 좀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김세만 대표께서 이제 취임하신 뒤로 이런 문화예술로 상당히 그 중요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 여기 맞춰서 또 관광 예. 프로그램도 같이 예.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역할이 지금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관광재단이 이제 어떻게 역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 김 대표님이 구성하시는 재단 운영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와서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 사업을 아주 폭넓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저는 조금 더 익산 문화예술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관광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하는 트렌드를 빨리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또 익산의 또 현실에 익산의 문화예술 관광에 맞게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문기관으로 문화관광재단이 거듭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익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이거 폭넓게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예술 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마케팅 전문기관이 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플랫폼으로서 마케팅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마케팅이 좀 말은 쉽게 하지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마케팅의 어떤 테크닉을 예, 예. 어떻게 재단 구성원들이 예, 예. 같이 소화를 해서 예, 이끌어 예. 나갈지 예, 예. 그것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예산은 주변에 다 널려 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소한 거라도 붙잡아서 익산의 문화예술 관광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용기가 필요하다. 크기나 예산의 뭐 많고 적음 이런 것과는 그 상관없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산과 조직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부족한 상태 내에서 아이디어만은 가지고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통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되게 보면 인력과 예산이다, 인력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네. 문화관광재단이 예산과 조직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인력과 예산 뭐 항상 부족하죠. 예, 그 범위 그렇죠. 내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선택과 거다. 집중을 통해서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면은 익산시의 산하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출연기관이죠. 네, 출연기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고 했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격언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 설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익산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렇죠. 아닌가? 정책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독립성 뭐 이런 것은 또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설정이 중요할 텐데 김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항상 시와 출연기관 들어가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뭐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런 데서 정책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익산에 맞게 익산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하는 어떤 그런 구도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마케팅 전문기업가들이 점점 더 이제 성장하게 되고 직원들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말하는 독립이란 것은 시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더 일을 뛰어나게 하고 더 사업 수행 능력이 탁월할 때 진정으로 업무적으로 이제 시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독립되는 것보다는 정말 시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할 때 독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필요하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도 수시로 팀장들과 저도 그렇고 뭐 시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정한 재단의 독립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실력과 전문성에서 오는 거다. 실력과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시의 어떤 방향에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재단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익산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재단이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참 진정한 독립성이 갖게 된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에 제공을 하고 또 그걸 같이 사업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익산의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걸 오늘 얘기를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익산 시민에게 익산의 문화 관광 발전에 대한 어떤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는 보니까 그 익산 시민분들은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한 DNA 수준이 상당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는 저는 그 생활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들과 사이 생활예술인들은 전문예술인들을 존경하고 전문예술인들은 또 생활예술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잘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화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익산 시민들이 또 익산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익산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익산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한국관광공사에서 쌓았던 30년 마케팅 노하우를 저는 전부 다 인근에 쏟아놓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단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그 백제의 왕도 익산을 일본에 알리는 일을 비롯해서 국내적으로도 정말 익산의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놓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가지고 오시는 마케팅 노하우를 받을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김세만 대표의 익산 문화 관광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문화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관광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만 익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